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흐름이 워낙 좋아가지고요. 특히 테슬라가 13% 가까이 12%대 상승이 나왔고, 또 미국 시장 자체가 이제 나스닥이 0.9% 1% 가까이 이제 올랐죠. 그리고 다우존스는 오늘은 0.18% 올랐지만 여전히 이제 계속 그 신고가를 계속 쓰면서 흐름을 좋게 이어가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오늘 장 시작부터 굉장히 좋았고요. 수급도 외국인 기관이 골고루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뭐 전체적으로 다 잘 갔어요. 그런데 이제 테슬라의 급등으로 조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했던 그 2차 전지가 장 초반에 굉장히 좋다가 뭐 다 반납하고 오히려 좀 꺾이는 그런 모습, 약세를 좀 이어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다른 섹터들은 골고루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574종목이 올랐고 271종목이 빠졌습니다. 0.94%, 1% 가까이 올랐고요. 코스닥은 1090종목이 올랐고 267종목이 빠졌습니다. 1.75%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고 개인만 매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수급이 이렇게 좋다 보니까 워낙 뭐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이제 모든 주가의 거울 같은 그런 면을 보여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수급인데 수급이 워낙 좋았습니다. 코스피는 대형 기술주 중심의 실적 기대감 등으로 인한 어제 미국 증시의 전반적인 강세 등으로 상승 출발한 이후 반도체주의 실적 호조 그리고 원화 강세 등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다.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지수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강세 등으로 상승 출발한 이후에 원화 강세 등으로 상승 마감했다는 코멘트가 나왔고요. 어제 제가 이제 A스토리를 예를 들어서 오락문화 이쪽 디지털 컨텐츠 이쪽이 그 하락세가 뭐 오래 갈 게 아니다. 바로 반등을 할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A스토리만 오늘 좀 들렸고 나머지 오락문화 디지털 컨텐츠 이쪽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았는데 A스토리도 저는 상당히 이제 지금의 약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이게 항상 급락이 나오면 살짝 이 하락폭을 줄였다가 약간 횡보하는 듯하게 보였다가 이제 돌아나가는 U자형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더 기대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오락문화 이쪽이 어제 위드 코로나 그 발표가 있었는데도 혼자 못 갔잖아요. 그동안에 많이 잘 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오늘 어제 못 갔던 그만큼을 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스닥은 미국 증시의 기술주 강세 훈풍 속에 외국인 순매수 기반으로 지수가 크게 올랐다는 코멘트가 나왔고, 테슬라의 급등 영향으로 2차 전지 관련주의 강세로 상승 출발한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많이 올랐다는, 그리고 위드 코로나 개시 기대감 속에 엔터 업종의 매수세가 집중된 가운데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급등세, 뭐 많이 올라간 종목과 조금 덜 간 종목이 섞여 있었어요. 뭐 다 잘 간 건 아닙니다. 자, 코스피 시총상위주 보면 다 빨간색에 KB금융 하나만 보합이었어요.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네이버가 2%대, 또 셀트리온도 2%대 올랐고요. 카카오뱅크는 3%대 올랐습니다. 6만원대에 다시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은 HLB와 CJENM만 못 갔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랜만에 3%대, 또 셀트리온 제약도 3.57% 많이 올랐고요. 위메이드 15%대 올랐습니다. 코스피 의약 종목 상승 종목 보면 녹십자가 최근에 약세 딛고 6%대 상승했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5%대 올랐습니다. 제가 요 최근에 계속해서 추천을 했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또 제일약품이 3%대 올랐고요. 셀트리온이 네 번째 2.77% 올랐습니다. 하락 종목도 딱 4종목 있네요. 유유제약, EUB와 1우, 그리고 동아ST, 하나제약 이렇게 4종목 빠졌고요. 코스닥 제약 종목 상승 종목은 PCL이 14%대, 앱클론이 13%대, 한국파마가 11%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사마제약이 6%대, CTC바이오가 2%대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신한금융투자에서 셀트리온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리포트가 나왔다는 내용인데요. 지금 처음에 이제 이렇게 나올 때는 좀 충격을
회사 그 시장에서 이 회사에 대한 어떤 실망감에 좀 충격을 받는 모습이지만 이게 계속 이렇게 이어지면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내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더 이상 이제 밋밋하게 좀 받아들인다. 이제 이런 목표 주가 하향하는 그런 그 리포트가 나와도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셀트리온 오늘 양매수 들어왔죠. 외국인이 13만 주 샀고 기관이 3만 6천 주 매수했는데 어제 제가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매물대 이 박스권의 하단에 붙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라고. 오늘 시장의 흐름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온 건데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조금 그 어떤 모습을 좀 나타내야 되는 모양이 있어요. 이평선을 뚫어야 되는데 지금 세 종목이 모두 다 21선과 기존의 매물대 상단 부분이 겹쳐 있어서 21선을 뚫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거부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헬스케어도 오늘 외국인이 17만 주 넘게 샀고 기관이 5만 주 넘게 샀습니다. 그동안 빠진 것에 비하면은 뭐 또 많이 오른 것도 아니게 보일 수 있는데 그래도 뭐 나름대로는 최근에 하락세를 딛고 이제 좀 의미 있게 3%대 올랐기 때문에 좀 의미가 적진 않다. 그런데 역시 21선을 뚫어야 됩니다. 이따 차트에서 보여드릴게요. 셀트리온 제약도 역시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 4,300원이 올랐습니다. 시간에도 좋았어요. 셀트리온 0.45% 1,000원이 오른 22만 3,500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헬스케어 0.33% 300원이 오른 89,9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0.16% 200원이 오른 12만 4,8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지금 일봉 차트를 보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박스권의 상단 언저리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완전히 뭐 어떤 상승 전환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약간 좀 불안합니다. 아직은. 그리고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는데 셀트리온 보시면 21선 연결하면 매물대 상단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22만 8천원 이 21선을 뚫어야 한다. 내일이나 모레나 다 좋아요. 뭐 언제가 됐든 이 매물대 상단과 21선을 뚫으면 그 위에 매물대가 저 위에 24만 원대 뭐 초반까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강하게 뚫게 되면 24만 원대까지 단숨에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걸 아시고 만약에 이 매물대와 21선 부분 딱 21선을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22만 8천원 부근에서 오름세가 좀 더뎌진다, 눌린다 이렇게 이 차트 보시면 그렇게 이제 눈에 들어오면 이거는 비중을 좀 줄여야 하고요. 21선을 뚫는다 그러면은 비중을 좀 확대해도 되는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기준점이 22만 8천원이라는 거 명심을 하시고요. 그리고 헬스케어도 일봉 차트 보면요. 비슷합니다. 지금은 이 긴 매물대의 상단, 윗골이 달리면서 저항받고 매물대 상단에 걸쳐 있죠. 이 매물대 상단 89,600원 자리가 상향으로 돌파해도 매물대 하나가 더 있어요. 그 매물대 상단 자리가 21선과 딱 만나죠. 93,300원쯤 되는 자리. 그래서 93,000원대를 넘어설 때 강하게 뚫어야 되는데 오늘 오른 만큼 3,000원 정도 더 오르면 92,600원이잖아요. 오늘 오른 것보다 더 많이 올라야 되고 강하게 올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되고요. 또 오늘 이제 RSI 지표가 과매도 구간을 살짝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헬스케어도 셀트리온처럼 21선을 강하게 뚫을 때 비중을 공격적으로 좀 늘려야 하고 그전에는 너무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늘릴 필요가 없다. 이게 박스권에 다시 또 하단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약도 비슷해요. 제약은 밑에 그 481선의 지지를 계속 받으면서 이 자리가 어제 보여드렸잖아요. 이 이제 일봉 차트를 길게 늘렸을 때 가장 강한 매물대가 살아있는 자리다. 그래서 이게 아래쪽으로 빠지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이 위쪽에 21선이 12만 8천원 정도 되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위에 매물대 상단이 13만원 정도 되는 자리. 그래서 12만 8천원에서 13만원 정도 사이를 지날 때 강하게 상향 돌파해야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매수를 하더라도 한 5%씩 10%씩 조금씩만 매수를 하시고 만약에 21선에 부딪혀서 내려오게 되면 비중을 줄여야 된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차거래 상당히 좋아요. 지금 셀트리온 보시면 오늘 11만 7천 주 정도가 줄었는데 대차거래가 7일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한 방을 기다리는 이제 유럽의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진짜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를 여기 이 정도 주가에서 공매도를 친다는 건 공매도 입장에서는 재미없는 자리죠. 그래서 대차거래도 좀 줄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헬스케어도 오늘 15,000주 어제 늘었던 만큼 이상으로 대차거래 잔고가 줄었습니다. 또 제약도 49,000주 한 5만 주 가까이가 줄었고 3일 연속으로 대차거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에 이제 상승하나 보다 하고 비중을 확 늘리기에는 좀 두려운 자리다. 그래서 21선 기준으로 그걸 뚫고 올라가면 그 위쪽에 넓은 공간에 매물대도 없고 올라갈 공간이 굉장히 폭넓게 퍼져 있는 그 자리를 21선 자리를 뚫을 때 사야 한다. 오히려 그때가 되면요. 추세를 타면서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강하게. 그게 아마 유럽 승인 무렵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준비하는 타이밍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정도에서는 오늘 같은 날 조금 매수를 하는 거 좋았어요. 좋았는데 21선까지는 너무 공격적으로 매수하거나 그러지 말자. 왜냐하면 부딪혀 내려오면 다시 매물대 하단까지 한 번 더 내려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듯이 오늘 상승폭이 그렇게 크게 올라간 게 아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좀 뭐랄까요? 이렇게 그 매물대와 그 다음에 박스권의 상단 부근에 걸쳐 있고 윗골이 달고 저항을 받았어요. 그래서 당장 내일이라도 빠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고요. 대신에 21선까지 스물스물 올라가서 거기서 강하게 빵 터질 때 그때 매수를 해서 비중을 늘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숨가쁘게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일단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셀트리온의 어떤 개별 호재가 나왔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죠. 그래서 21선을 기준으로 삼자. 그 기준점을 강하게 상향 돌파할 때 비중을 늘리자.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끝낼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